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떨어지는 듯하더니 다시 1480원 위로 올라왔죠. 뉴스에서는 외환 스와프를 꺼내들었고 유튜브에서는 또 IMF가 온다며 공포를 팝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분들 IMF를 직접 겪었던 세대일수록 환율 숫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공포를 팔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신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도 못 맞히고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예측은 못한다면서 왜 매일 환율 예측을 쏟아냅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방향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결국 한 나라의 체력입니다. 경제력, 통화량, 그리고 미래, 이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경제력입니다. 대한민국 GDP는 2020년에 세계 9위를 찍었습니다. 정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계속 하락입니다. 2024년 12위, 2025년 13위, IMF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15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 경제 위상이 200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2002년 기억하시죠? 월드컵, 중위연령 31.8세, 노동인구 비중 71.7%, 그때는 경제도 젊었고 환율도 안정적이었습니다. 2006년, 2007년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성장률은 꺾였고 환율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탔습니다. GDP 순위가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과 환율이 치솟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겹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AI, 자율주행, 반도체, 피지컬 AI, 미래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수출 대기업만 버티고 있고 내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설, 자영업, 중소기업, 전부 비명입니다. GDP는 수출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수가 받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두 번째, 통화량입니다. 코로나 때 미국도 돈을 풀었고 한국도 풀었습니다.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한국은 못 걷어들였습니다. PF, 부동산, 둔촌주공, 유동성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통화량은 계속 불어났고 환율은 2021년 이후 계속 우상향입니다. 지난 10년 환율 그래프를 보세요. 2021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통화량 증가율은 7%를 넘습니다. 이상적인 통화량 증가율은 5% 내외입니다. 경제성장률이 3%도 안 나오는데 통화는 그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예산 727조 원, 전년 대비 8% 증가, 세수는 3%대, 차이는 국채입니다. 국채는 결국 미래의 통화량입니다.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미래입니다. 인구 구조, 저출산, 고령화, 2025년 대한민국 중위연령 46.7세입니다. 젊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조용히 떠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미국으로 갑니다. 대미 투자 요구액 3,500억 달러, 우리 GDP의 4분의 1입니다. 이게 한 번에 나가진 않지만 10년 넘게 매년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달러가 나가면 환율은 오릅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한국 기업 해외 투자 약 300억 달러, 외국인의 한국 투자 130억 달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의 2배입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2위, 소비가 줄고 성장은 막히고 금리는 못 올립니다. 금리를 못 올리면 환율은 버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다시 1380원으로 갈 가능성과 1580원으로 갈 가능성,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저는 1580원에 베팅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환율이 그렇게 되면 자산은 어떻게 움직일지, 부동산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건 경고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